안녕하세요. 생산자동화 기능사 4-3강 서브모터 응용 제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브모터를 변수를 활용하여 상승, 하강, 속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모터를 상승, 하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 아닌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간접 기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기동은 원하는 위치 값을 미리 프로그램에 작성을 해두고 프로그램 상에서 함수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제어는 아닙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위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두 번째, XG5000을 활용하여 간접 기동을 할 수 있다. 위치 데이터는 간접 기동을 위해 XGPM에 사전의 위치값과 속도값을 수치화하여 작성해야 하는 변수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운전 데이터. 두 번째, 직접 기동, 간접 기동. 세 번째, 서버모터 정보. 네 번째, 응용 동작 제어. 현재 나와 있는 화면은 XGPM 위치 제어에서 운전 데이터 탭을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 데이터는 여러 복잡한 변수들이 있지만 산업기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전 데이터에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두 가지는 속도값과 위치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치값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속도값은 산업기사 과제에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서브모터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강, 4-2강에서 서브모터 세팅 방법을 안내하였으니 서브모터를 세팅하는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치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모터 세팅을 모두 완료하신 후에 좌측 1축 데이터에 위치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위치 데이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좌측 첫 번째 1번부터 순서대로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1번 위치에는 5cm, 2번 위치에는 8cm, 3번 위치에는 10cm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cm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변환 시 5만 마이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5만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번, 3번 위치에도 각각 8만, 10만 마이크로미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속도는 서브모터 전격 속도가 15,000mm/m이기 때문에 이 제한 범위 안에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5,000mm/m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후 상단의 접속을 눌러서 쓰기를 클릭하신 후 데이터를 PLC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때 PLC 서버 파라미터를 수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 정보는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PLC 장비 및 서버 앰프 또한 전원을 껐다가 킬 필요가 없이 위치 데이터는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위치 데이터 1번, 2번, 3번에 각각 5cm, 8cm, 10cm의 속도 5,000mm/m가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브모터 동작 제어 시 크게 직접 기동과 간접 기동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4-2강 시간 때 배운 상승, 하강 속도 변경은 변수를 활용하여 모터를 직접 동작시켰기 때문에 직접 제어라 합니다. 보이시는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에 배운 직접 제어입니다. U02.01.00은 1번 축 시계 방향 회전, U02.01.01은 1번 축 반시계 방향 회전, U02.01.02는 직접 제어의 속도 변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제어는 서브모터를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 서브모터 테스트 동작 시 사용하지만 실제 제어 시 부정확하기 때문에 지양하는 제어 방식입니다. 그럼 직접 제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간접 기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한 화면입니다. 처음 보시는 함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먼저 XORG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XORG를 온시키면 서버 모터가 원점 센서를 활용하여 원점으로 복귀하는 함수임을 배웠습니다. 간접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점 복귀가 필수적으로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서버 모터는 인크리지먼트 방식과 앱솔루트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크리지먼트 방식은 전원을 차단하면 서버 모터 내부에 배터리가 없어서 데이터 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즉,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정한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간접 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크리지먼트 방식을 사용하는 서버 모터는 간접 기동을 위해선 항상 원점 복귀를 먼저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XORG 함수 밑에 XIST라는 새로운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XIST는 간접 기동을 위한 명령어입니다. XIST 함수 다음에 오는 숫자 2와 1은 2번 슬롯의 위치 결정 카드와 1번 축을 동작시키라는 명령어입니다. 2와 1 다음에 오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전 위치 데이터에서 1번에는 5cm, 2번에는 8cm, 3번에는 10cm로 입력하였습니다. XIST 마지막 숫자는 방금 전 입력한 위치 데이터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 화면이 보이는 프로그램에서 M4가 ON이 되면 이번 슬롯의 위치 결정 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1번 축을 1번 위치, 즉 5cm 위치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5cm에 5000mm/m로 명령을 주었으니 속도는 5000mm/m의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 3, 4는 각각의 위치 데이터 명령이므로 M5가 ON이 되면 8cm 위치로, M6이 ON이 되면 10cm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4번 위치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M7이 ON이 되어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함수들을 XG 5000에서 간단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G 5000 기본 세팅을 완료한 후에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버 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선 XSVON 함수와 XECON이 함께 동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20MS와 XSVON E1 그리고 XECON E1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출력이 아니기 때문에 단축키는 F10을 눌러서 응용 함수 창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버 모터의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 XSRD E1 D0을 입력하여 D0부터 서버 모터의 정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D0에 대한 정보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후 다시 F10을 눌러서 XORG E1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XORG는 원점 복귀 명령어입니다. 그 후 밑에 XIST E1, 1에서 3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A 접점은 순서대로 M0에서 M3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간접 기동 프로그램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M0에서 M3까지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0이 ON이 되면 서버 모터가 원점을 찾아 위치가 초기화됩니다. 화면의 현재 위치는 0mm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 후 M1을 ON을 시키면 서버 모터가 원점을 기준으로 5cm, 즉 50mm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M2를 ON 시키면 8cm로 이동, N3을 ON 시키면 10cm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간접 기동을 활용하면 원하는 위치로 서버 모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 모터의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화면에서 서버 모터의 속도와 위치가 표기되었습니다. 이는 XSRD라는 함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불러온 것입니다. 실제 산업기사 과제에서는 서버 모터의 속도 및 위치 그리고 기동의 완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 모터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S 산전에서 서버 모터의 정보를 불러오는 명령어는 XSRD입니다. XSRD E1 D0은 2번 슬롯의 위치 결정 카드의 1번 축의 데이터를 D0에 저장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D0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D0부터 순서대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는 LS 산전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지만 대표적인 데이터들만 일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0에 저장을 할 경우 D0.2는 위치 결정 완료를 나타냅니다. 위치 결정이 완료가 되면 D0.2가 일정 시간 동안 ON이 된 후 OFF가 됩니다. 다음은 D0.4입니다. D0.4는 서버 모터가 원점 복귀의 유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점 복귀가 한 번이라 됐다면 D0.4가 ON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 자동화 산업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D4와 D6은 각각 서버 모터의 위치값과 속도값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위치값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D4에 만을 나누어 주면 서버 모터의 위치값이 밀리미터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 모터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작성한 화면에 DDIV D4 만 D1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DDIV는 나누기를 뜻합니다. DIV도 나누기지만 데이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의 2배의 용량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DDIV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PLC에 접속을 하면 D100의 밀리미터 단위로 서버 모터의 위치값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비슷하게 DDIV D6, 100, D102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D6의 속도값을 100으로 나누어서 D102에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D6의 속도값을 100으로 나누면 속도의 단위가 mm/m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역시 서버 모터가 동작 시 속도값이 실시간으로 D102에 저장을 합니다. DDIV 명령어에 나누는 수를 바꾸면 단위를 변환하면서 속도값, 위치값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0.2와 D0.4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0.2는 위치 결정 완료로 위치 데이터를 입력한 곳으로 이동을 완료하면 일정 시간 동안 ON이 됩니다. D0.1을 A 접점으로 만든 후 출력 코일을 set 코일로 레드램프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M1을 눌러 1번 위치로 이동을 완료하면 D0.2가 ON이 되어 레드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D0.4도 마찬가지로 원점 복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프 상태이지만 원점 복귀를 한번 실시하면 D0.4는 계속해서 ON이 됩니다. D0.4가 ON이 되기 때문에 녹색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서버 모터와 실린더를 활용하여 생산 자동화 산업기사의 동작 일부분을 프로그래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 순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순서는 첫 번째 서버 모터에 의하여 흡착 실린더가 물품 위치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동을 완료하면 흡착기에 의하여 물품을 흡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흡착을 완료하면 서버 모터에 의하여 흡착 실린더를 지정하는 창고 높이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창고 높이에 낮춰서 위치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야 간접 기동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창고 높이에 도달하면 흡착 실린더가 전진 후 흡착을 오프시키면 됩니다. 흡착을 오프하면 물품을 지정한 창고에 저장하게 됩니다. 흡착이 오프를 완료하면 흡착 실린더가 후진을 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면 산업기사 창고 적재 제어 파트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이전에 그림과 같이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PLC 결선도를 IO 리스트에 미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사각형으로 표시된 이 출력부가 이번에 사용할 변수의 명칭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 항상 맨 처음에 서버 모터의 전원부를 작성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A 접점으로 _T20MS의 플리커를 만들어 줍니다. 그 후 서버 모터의 전원과 서버 앰프의 통신 명령어인 XSVON, XECON을 사용한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위치 결정 카드는 2번 슬롯에 위치하며 제어축은 1번 축이기 때문에 명령문은 XSVON 1, XECON 1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치 데이터를 위하여 서버 모터의 위치 값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XSRT E1D0을 활용하여 서버 모터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D0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D4가 위치 값이기 때문에 D4를 활용하여 위치 데이터에 입력할 물품의 초기 위치, 저장 창고 1층, 2층, 3층 위치를 측정하여 위치 데이터의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속도는 5000mm/m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서버 모터는 항상 원점 복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점 복귀 명령어인 XORG21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동작 버튼은 리셋 버튼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동작 전에 리셋 버튼을 누르면 서버 모터는 원점 센서의 위치를 0mm로 기준값을 잡게 됩니다. 기본 서버 모터의 세팅을 완료하였으면 이번에는 출력부를 아래쪽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설명문으로 출력부와 제어부를 구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문을 활용하여 출력부, 제어부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사용해야 할 출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흡착 실린더와 흡착컵 총 3개의 출력이 됩니다. 출력부에 미리 SOL9에서 10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서버 모터가 물품의 초기 위치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즉,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온 물품을 흡착하기 위하여 서버 모터가 물품 위치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물품 위치의 데이터는 위치 데이터 1번에 저장하였습니다. 즉, 간접 기동 명령어를 통해 서버 모터가 1번 위치로 이동하게끔 함수를 사용하면 물품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함수 XIST211을 사용하여 1번 위치로 이동시키도록 합니다. 이때 상승 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호가 계속 들어가면 다른 명령어에 신호를 주게 되어도 신호 중첩에 의하여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 펄스로 신호를 준 것입니다. XIST 신호를 준 후 위치 이동이 완료를 하게 되면 D0.2의 신호가 몇 초간 ON이 됩니다. 즉 D0.2의 신호가 다음 동작을 위한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D0.1을 이용하여 순차 제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D0.2 또한 상승 펄스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일정 시간 온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반 A 접점으로 만들면 다음 위치 결정 때까지 ON이 유지가 되어 동작상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 위치로 위치 결정이 완료가 되면 흡착이 ON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M1로 솔 11을 ON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솔 11이 ON이 되면 흡착을 시작하게 됩니다. 흡착에는 압력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압력이 높아지면 센서가 ON이 됩니다. 흡착 센서는 방금 전 VUC로 입력하였기 때문에 VUC와 M2를 활용하여 순차 제어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VUC가 ON이 되면 물품의 흡착을 완료한 상태가 됩니다. 즉 VUC가 ON이 되면 다시 서버 모터가 창고 위치인 2층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2층은 위치 데이터에 3번에 저장하였기 때문에 XIST213을 활용하여 서버 모터를 2층으로 위치 결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치 결정이 완료하게 되면 D0.2가 ON이 되기 때문에 D0.2로 순차 제어를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위치 결정이 완료가 되면 물품 창고에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흡착 실린더가 전진을 해야 합니다. 즉 M3으로 솔 9를 연결해 주시면 실린더가 전진을 하게 됩니다. 흡착 실린더가 전진을 하면 CS12가 ON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CS12와 M4로 순차 제어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M4가 ON이 되면 흡착이 정지가 되어 물품을 창고로 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4로 흡착 컵인 솔 11을 B접점으로 차단해 주시면 물품을 놓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흡착 실린더를 후진하면 저장을 완료합니다. M4로 솔 9를 B접점으로 차단, M4로 솔 10을 A접점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흡착 실린더가 후진을 완료하면 CS11이 ON이 되므로 CS11과 M5로 순차 제어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흡착 실린더가 후진을 완료하면 서버 모터는 다시 원점으로 복귀를 해야 하므로 M5를 XORG 1에 병렬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순차 제어의 초기화를 위해 M0의 자기 유지를 끊어주시면 서버 모터의 저장 제어가 완료하게 됩니다. 서버 모터의 저장 위치가 1층이면 XIST212를 입력하시면 되고 3층이면 XIST214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치 데이터를 변경하여 해당 층수로 이동시키면 창고 저장을 위한 서버 제어는 손쉽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완성한 프로그램을 PLC에 전송을 하고 PLC를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PLC를 동작시키기 전에 물품을 서버 모터와 수직인 위치에 놓은 상태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버 모터의 위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서버 모터의 위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세 번째, 직접 기동과 간접 기동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PLC 프로그램으로 서버 모터를 제어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서버 모터를 활용한 응용 동작을 구성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서버 모터를 활용하여 위치값, 속도값을 불러오는 방법과 위치 데이터를 입력한 간접 기동, 그리고 산업기사의 일부 과제인 저장 창고 제어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버 모터는 세팅하는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사용하는 변수들만 몇 가지 외우게 된다면 제어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함수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기능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품의 공급부터 저장 창고까지 한 번에 동작하는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전체 제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